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이란 관련 작전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습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등은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대규모 선제 공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지도부 지시에 따라 고정밀 통합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히며 작전 대상에는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이스라엘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교육과 직장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다. 국방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보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테헤란 북동쪽과 서부 로레스탄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맘 호메인이 공항을 폐쇄하고 최고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이라며 미국은 미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내각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9% 이상 급등해 배럴당 $74를 돌파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에 석유, 해운, 방산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이른바 석유 테마주가 상승 중이다. 현재 시간 후의 거래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 근월물은 전일 대비 4% 이상 올라 배럴당 $70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AFP 통신을 통해 이란을 향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수에즈운하 운임 상승 기대감에 흥가 해운도 20% 넘게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산, 빅텍, 스페코 등과 함께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멍청이라며 공개 비난했다. 금리를 2%포인트만 인하하면 미국이 연간 6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파월은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한다며 내가 강제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압박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물가 안정 흐름을 보였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강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6월과 7월 FOMC에서 인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9월 인하 확률만 76%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재 25%의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하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높을수록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철강 관세도 지난 4일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협상 조건을 따지기 위해 우리 정부 등의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수시로 한국을 오가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의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일부 폐쇄에 대한 호응 조치로서 여전히 유효할지 등을 정부 당국 등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훈련 중단, 북핵 동결의 스몰딜 재개 가능성을 타진한 셈이다.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내부 정리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월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미 대화 병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8 여객기가 12일 이륙 5분 만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을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탑승자 24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2011년 상업 운항 이후 첫 추락 사고를 기록했다. 2018-2019년 787 맥스 기종 사고로 MCAS 결함 논란을 겪었고 이후에도 품질 관리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항공은 14대의 787-9을 보유 중이며 787-10 추가 도입 계획도 세웠다. 에어프레미아도 787-9을 확대 운영 중이다. 보잉은 인도 조사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FAA, NTSB 등도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텐센트가 20조 원의 넥슨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장 지배력 강화로 판단된다. 넥슨 지주사 NXC 지분 67.7%를 김정주 전 회장 유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도 30.64%를 물납으로 보유 중이다. 텐센트는 이미 던전 앤 파이터 등 넥슨 주요 게임의 중국 퍼블리셔이며 넥슨을 인수하면 핵심 IP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웹3, 블록체인 분야 확장을 노리고 있으며 메이플 스토리엔 등 신작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텐센트는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시프트업 등 국내 게임사의 주요 주주며 국내 K게임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식 한국경총회장, 최태원 대한상해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면서 편안하다며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인사추천 요청도 언급했다. 새 정부가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재개와 공유하며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예고했다. 은과 백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체재인 은과 백금으로 투자 수요가 분산되는 따라잡기 장세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은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36.46달러의 거래를 마쳐 올해 초 대비 약 25% 상승했다. 장중 37달러를 넘으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백금 현물은 온스당 1275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연초 대비 40.6% 급등했다. 이달에만 20% 넘게 상승해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와 더불어 금 대비 저평가된 은백금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은의 양을 뜻하는 금은비는 92.8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산업 수요와 실물 수요도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ETF 자금 유입 역시 은과 백금으로 쏠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로 전환됐다. 13일 MP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32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0원 오른 1371.7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했고 이란 고위 인사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98.37로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10% 넘게 올라 WTI 가격이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외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 2,100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